여러분, 혹시 무릎이나 어깨, 허리 같은 관절이 아파서 고생하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삐걱거리는 몸,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 혹시 내가 관절염에 걸린 건 아닐까 걱정되시죠?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니 당연한 거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건 절대로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일상 속 잘못된 습관 때문에 관절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뼈와 뼈 사이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소중한 관절이 망가지고 있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습관을 점검해 볼 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관절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습관들을 낱낱이 파헤치고 어떻게 하면 소중한 관절을 지켜낼 수 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저는 50년간 수많은 환자들의 관절을 연구해 온 정형외과 전문의 김은주 박사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연구하고 수많은 논문들을 분석하며 얻은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관절 건강은 습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증 없이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줄 인생을 바꾸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함께 관절 건강의 비밀을 파헤쳐 볼까요? 혹시 아직도 채널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노후만세를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두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귀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 많은 분들이 관절 통증을 느끼면 바로 약부터 찾거나 병원부터 방문하시죠. 물론 필요할 때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치료를 받아도 통증은 계속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절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바로 우리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잘못된 자세와 생활 습관이 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특정 행동들이 관절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고 마모를 촉진한다는 것이죠.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관절 통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몸을 움직이는 방식과 자세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엉뚱한 부위에 힘을 주거나 관절이 받아들이기 힘든 자세를 반복하는 거죠.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의 관절은 마치 자동차의 바퀴와 같아요. 바퀴가 잘 굴러가려면 평평한 길을 달려야 하고 타이어도 적절한 공기압을 유지해야 하죠. 그런데 매일 비포장도로만 달리고 타이어 공기압도 엉망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바퀴는 금방 닳고 망가지겠죠? 우리 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습관으로 관절에 무리한 부담을 주면 연골이 닳고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습관들을 나도 모르게 계속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관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망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관절을 망가뜨리는 잘못된 습관들을 잘 들어보세요. 혹시 이 중에 여러분의 습관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고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쪼그려 앉는 습관입니다. 어르신들, 특히 여성분들 중에서 쪼그려 앉아서 나물 다듬거나 빨래하거나 마당 쓸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에이, 그게 뭐가 문제야? 난 평생 이렇게 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정형외과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쪼그려 앉는 자세는 무릎 관절의 체중의 7배 이상의 압력을 가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몸무게가 60kg라면 쪼그려 앉을 때 무릎에는 무려 180kg에서 420kg의 하중이 실린다는 뜻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무릎 연골은 우리의 체중을 지탱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연골에 지속적으로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딱딱한 바닥에 계속 돌멩이로 콕콕 찍는 것과 같습니다. 연골이 찢어지고 닳아 없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쪼그려 앉는 자세는 특히 무릎 앞쪽 연골과 반월상 연골판에 큰 부담을 줍니다. 나는 잠깐만 쪼그려 앉는데?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잠깐의 반복이 몇 년, 몇십 년이 되면 엄청난 누적 부담이 됩니다. 집에서 좌식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밥상에 앉을 때, TV 볼 때 자꾸 바닥에 엉덩이를 대고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리를 하는 습관은 무릎 관절에 꾸준히 스트레스를 줍니다. 여러분, 이제 쪼그려 앉는 자세는 제발 피해 주세요. 바닥에 앉을 때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으시거나 무릎을 펴고 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잠시라도 쪼그려 앉아야 한다면 무릎 아래에 부드러운 쿠션을 깔거나 낮은 의자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절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한쪽으로만 가방을 매는 습관입니다. 어르신들 중에서 시장 가실 때, 병원 가실 때, 한쪽 어깨에 무거운 가방을 메고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른쪽 어깨가 편해서 왼쪽, 어깨는 불편해서 등의 이유로 늘 한쪽 어깨에만 가방을 매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척추 전문 병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쪽으로만 가방을 매는 습관은 척추와 어깨 관절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경고합니다. 우리 몸은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쪽에만 무거운 짐을 지게 되면 몸은 그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반대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어깨를 한쪽으로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깨 관절뿐만 아니라 목뼈와 등뼈, 심지어는 골반까지 비틀어질 수 있습니다. 어깨 관절 주변의 근육과 인대도 한쪽만 과도하게 사용되면서 불균형적으로 발달하고 결국 염증이나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어르신들 중에 어깨가 자꾸 결려, 목이 뻐근해, 허리가 아파서 똑바로 서 있기가 힘들어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혹시 한쪽으로만 가방을 매는 습관이 원인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 때는 양쪽의 무게를 분산해서 들거나 크로스백 형태로 매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방의 무게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물건만 넣어 다니시고 가방이 너무 무겁다면 나누어 들거나 바퀴 달린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습관 하나가 우리 몸의 균형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관절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 불편한 신발을 오래 신는 습관입니다. 발 편한 게 최고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발은 우리 몸의 주춧돌과 같습니다. 발이 건강해야 무릎, 고관절, 척추까지 모두 건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멋을 내기 위해 굽이 높은 신발이나 딱딱하고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오래 신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하이힐을 즐겨 신으셨던 분들이라면 더욱 귀 기울여야 합니다. 미국의 족부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굽 높은 신발은 발목과 무릎 관절에 비정상적인 부담을 주고 발의 아치를 무너뜨려 체중 분배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하이힐을 신으면 발 뒤꿈치가 들리면서 종아리 근육이 짧아지고 무릎이 앞으로 꺾이며 허리가 뒤로 젖혀지는 자세가 됩니다. 이런 부자연스러운 자세는 무릎 관절의 앞쪽에 압력을 집중시키고 발목 관절에도 큰 무리를 줍니다. 심한 경우 발가락 변형이나 무지외 반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너무 딱딱하거나 쿠션감이 없는 신발은 발이 지면에 닿을 때 발생하는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무릎과 고관절, 척추로 그 충격이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나는 구두도 잘 안 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발에 너무 크거나 작은 신발, 바닥이 너무 얇은 신발, 혹은 밑창이 다 닳아버린 신발도 관절 건강에는 치명적입니다. 이제부터 신발을 고를 때는 디자인보다는 편안함과 기능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발볼이 넓고 발등을 편안하게 감싸주며 굽이 낮고 충격 흡수가 잘 되는 신발을 선택해야 합니다. 밑창이 너무 닳았다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히 교체해 주세요. 하루 종일 우리 몸을 지탱하는 발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관절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발이 편하면 온몸이 편안해집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야 관절 건강을 위한 모든 비밀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다리 꼬는 습관입니다. 나도 모르게 다리를 꼬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앉아서 일하거나 TV를 보거나 친구와 이야기할 때 습관적으로 다리를 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다리 꼬는 습관은 척추 건강에 최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한재활의학회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리를 꼬는 자세는 골반을 비틀고 척추에 불균형한 압력을 가하여 허리 통증과 디스크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리를 꼬면 골반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척추가 S자 형태로 휘게 됩니다. 이런 자세가 지속되면 척추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비대칭적으로 늘어나거나 수축하면서 불균형이 심해지고 결국 만성적인 허리 통증과 어깨 결림, 목 통증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고관절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고관절은 우리 몸의 가장 큰 관절 중 하나로 체중을 지탱하고 움직임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다리를 꼬는 자세는 고관절에 비틀림을 주어 관절의 마모를 가속화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리 안 꼬면 불편해서 못 앉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의 편안함이 미래의 고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다리 꼬는 습관을 고쳐보세요. 의자에 앉을 때는 양쪽 발을 바닥에 나란히 붙이고 무릎은 90도 각도를 유지하며 허리를 곧게 펴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바른 자세가 익숙해질 겁니다. 우리 몸은 놀랍게도 변화에 적응합니다. 건강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5번째, 잘못된 자세로 스마트폰을 보거나 독서하는 습관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안 쓰는 분들이 없으시죠? 지하철에서도, 버스에서도, 집에서도, 심지어 걸어 다니면서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스마트폰을 볼 때 어떤 자세로 보시나요? 대부분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계실 겁니다. 미국의 척추외과 의사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개를 15도만 숙여도 목에 가해지는 하중은 약 12kg, 60도를 숙이면 무려 27kg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머리 무게가 보통 4, 5kg인데 스마트폰 볼 때 고개를 숙이면 목에 마치 볼링공 5개를 얹어 놓은 것과 같은 무게가 실린다는 뜻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이렇게 목에 무리가 가면 목뼈와 목 주변의 근육, 인대가 손상되고 목 디스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책만 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책을 읽는 습관도 목과 어깨 관절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누워서 책을 보거나 TV를 보는 습관을 가진 분들도 많으신데 이 또한 목과 어깨 관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목 통증이 어깨나 팔로 뻗치고 심한 경우 손이 저리거나 감각 이상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이미 목 관절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책을 볼 때는 최대한 화면이나 책을 눈높이에 맞춰서 고개를 숙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테이블에 팔꿈치를 괴거나 스마트폰 거치대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는 습관은 이제부터 절대 금물입니다. 목은 우리 몸의 중요한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목 관절이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노후 만세를 구독하시고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마세요. 6번째,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는 습관입니다. 젊을 때는 운동 안 해도 쌩쌩했는데 나이 드니 영 안 좋네. 이제부터라도 운동 좀 해야지 라고 결심하고 갑자기 등산 가시거나 걷기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시작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운동이 몸에 좋다니까라는 생각으로 열정적으로 운동을 시작하지만 관절 건강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스포츠 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고강도 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운동하면 관절 손상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고 경고합니다. 우리 관절은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다가 갑자기 무리한 움직임을 시작하면 큰 충격을 받습니다. 마치 잠자고 있던 기계에 갑자기 최고 속도로 작동하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골이 충분히 유연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충격이 가해지면 연골이 찢어지거나 마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이 충분히 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하면 근육과 인대가 손상될 위험도 커집니다. 관절 주변 근육은 관절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근육들이 약하거나 손상되면 관절은 더욱 취약해집니다. 운동은 분명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운동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운동은 반드시 5에서 10분 정도의 충분한 준비 운동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스트레칭을 통해 관절과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켜주고 가벼운 걷기 등으로 몸을 데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본 운동 후에는 마무리 스트레칭으로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신의 체력과 관절 상태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무릎이 좋지 않다면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처럼 관절에 부담이 적은 운동을 선택하고 허리가 좋지 않다면 척추에 무리를 주지 않는 코어 운동을 위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보다는 내 몸에 맞는 운동은 뭘까? 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7번째, 과체중 또는 비만 상태를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어르신들 중에서 나이살이라고 하시면서 뱃살이나 옆구리살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체중은 관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한 비만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체중이 1kg 늘어날 때마다 무릎 관절에는 약 3에서 5kg의 하중이 더해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여러분이 적정 체중보다 5kg가 더 나간다면 무릎에는 무려 15kg에서 25kg의
추가 하중이 실린다는 뜻입니다. 이 엄청난 무게를 무릎 관절이 매일, 매 순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무릎 관절은 우리 몸의 체중을 고스란히 받아서 움직이는 역할을 합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무릎 연골에 가해지는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연골이 빠르게 닳아 없어지게 됩니다. 이는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비만은 단순히 관절에 부담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체내 염증 반응을 유발하여 관절염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고관절, 발목 관절, 척추에도 무리한 압력을 가하여 다양한 관절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살 빼는 게 어디 쉬운가?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절 건강을 위해서라면 체중 감량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루아침에 급격하게 살을 빼기보다는 꾸준한 식단 관리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천천히 그리고 건강하게 체중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는 적정 체중 유지입니다. 조금만 체중을 줄여도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통증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관절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체중 관리에 신경 써주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8번째,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습관입니다. 물이랑 관절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은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필수 요소이며 관절 건강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제 스포츠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수분 섭취는 관절 연골의 탄력을 유지하고 관절액의 생성을 돕는다고 합니다. 우리 관절에는 관절액이라는 액체가 있습니다. 이 관절액은 연골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며 마찰을 줄여주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자동차 엔진에 오일이 부족한 것과 같습니다. 관절액의 양이 줄어들거나 끈적해지면서 연골이 마르고 관절의 마찰이 심해져 통증과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수분 함량이 줄어들고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둔해져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마르지 않는데 뭘 마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목마름을 느끼기 전에 미리미리 물을 마셔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맹물을 마시기 어렵다면 따뜻한 차나 설탕이 없는 건강 음료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나는 커피만 마시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커피는 이뇨 작용을 촉진하여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시키기 때문에 물 대신이 될 수 없습니다. 관절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의 건강을 위해 물 마시는 습관을 꼭 실천하세요. 물 한 잔의 힘이 여러분의 관절을 촉촉하게 지켜줄 겁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노후만세를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두세요. 9번째,
흡연과 과도한 음주 습관입니다. 담배 피우는 게 폐에 안 좋은 건 알겠는데 관절에도 안 좋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흡연은 폐 건강뿐만 아니라 관절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흡연은 관절염의 발생 위험을 높이고 기존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과 여러 유해 물질들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혈관을 수축시켜 관절 연골에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어렵게 합니다. 마치 시골길에 물 공급이 안 되어 작물이 말라 죽는 것과 같습니다. 연골은 스스로 재생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영양분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쉽게 손상되고 퇴행이 가속화됩니다. 또한 흡연은 체내 염증 반응을 촉진하여 관절염 통증을 더욱 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간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관절 주변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음은 통풍성 관절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술 한 잔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꾸준히 과음하는 습관은 관절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서라면 금연은 필수이며 음주는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바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관절을 망가뜨리는 9가지 잘못된 습관들 어떠셨나요? 혹시 이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의 습관이 있었다면 지금 당장 바꿔야 할 때입니다. 나는 이미 너무 늦었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관절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습관을 실천하면 더 이상의 악화를 막고 통증을 완화하며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의 환자분들 중 70대 후반의 박복자 어르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고 병원에 오실 때마다 내 무릎은 틀렸다고 좌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쪼그려 앉는 습관 고치기, 발 편한 신발 신기, 그리고 규칙적인 스트레칭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될까? 하고 반신반의하셨지만 석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제가 한강 고수부지를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엔 꿈도 못 꿨는데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그동안 통증 때문에 못했던 손주들과의 놀이도 다시 시작하셨고 시장에 장 보러 다니는 것도 더 이상 두렵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관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회복력도 뛰어납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수명이 결정될 뿐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관절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후 만세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항상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노후 만세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기원하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노후 만세.